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학교에 벌인 과격한 일들, 일부 시민들이 12.3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에 분노하여 벌인 서부지법 침입 사건,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정의를 부르짖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에 맞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한 편의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장편 소설 레지스탕스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기훈과 민재, 각각 화가와 시인을 꿈꾸는 18살의 두 고등학생이 자신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저항하는 투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며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판단하고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규합해 교내 레지스탕스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합니다. 레지스탕스는 전통과 규율만을 강조하고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학교와 입시만을 제일의 가치로 여겨 그 이외의 가치는 묵살시키는 기성세대에 저항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력투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민재는 기훈을 비롯한 친구들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놀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며 무력투쟁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기훈의 무력투쟁의 노선을 막지 못하게 되죠. 기훈을 주축으로 레지스탕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무장 게릴라처럼 학교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야간에 학교에 침입해 학교 벽에 슬로건을 적고 교무실에 계란을 투척하며 학교와 선생님들을 상대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과격하고 과감해져서 교내 방송국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학교를 무력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밀리에 벌인 일들이 점점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하면 더 선생님들을 경악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던 그들의 본래 목적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레지스탕스를 통해 학교를 바꾸고자 했던 의로운 마음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무력투쟁의 방식 그 자체를 하나의 유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군중심리와 집단 광기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 모든 걸 지켜봤던 민재는 친구들이 무력투쟁을 그저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의 방향성은 보다 현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게릴라를 무슨 애들 장난치듯 하고 있어. 기훈의 지적처럼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는 전교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주목할 정도로 처음에는 엄청난 호소력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들의 단순한 유의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실 그들의 폭력 행위는 처음에는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행동처럼 비춰졌지만 그들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던 궁극적인 목적은 잊은 채 폭력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 행위를 벌일수록 전교생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환호를 보냈기 때문이었죠. 과연 폭력으로 물든 학교에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까요? 레지스탕스는 기훈과 민재를 주축으로 두 가지 노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훈은 기존의 폭력행위는 약과에 불과했다며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학교에 몰래 침입하여 사무물품을 부수고 중요 서류와 벌점 기록 파일, 그리고 출석부를 폐기하기까지 하며 이윽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학교의 행정 시스템까지 마비시키게 되죠. 마침내 학교에는 경찰까지 출동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학생들은 환호하기는커녕 불만이 극에 달해 모두가 범인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반면 민재는 교내에 대자보를 붙여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를 독재 정권에 비유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교장실을 찾아가 직접 협상을 벌이며 자신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 앞으로 더 이상 무력투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속히 정치적 타협을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행동은 학생들은 물론 젊은 선생님들의 지지까지 받게 되고 학교의 여론은 완전히 레지스탕스의 메시지에 매료되게 됩니다. 더불어 민재는 학교를 개선하려면 부득이하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이죠. 학교의 일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교장 선생님은 교내의 일이 외부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하여 급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민재의 대자보와 협상은 그동안 레지스탕스가 벌였던 숱한 폭력행위가 해내지 못한 걸 해내게 됩니다. 학교에는 학생회의가 시작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게 되고 이는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폭력적이었던 체벌과 억압적이었던 학칙들
그리고 강압적이었던 생활 규칙들이 사라지게 되고 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을 바꾼 것 같았던 두 주인공에게는 부모님이라는 또 다른 존재로부터의 억압이 시작되지만, 레지스탕스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 자아실현 영역에 맞닿아 있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탕스는 분명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세상의 이목을 빠르게 이끌어내지만 폭력은 결코 시대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레지스탕스에서 보여주듯 세상을 바꾸는 건 요란한 폭력이 아닌 온건하지만 호소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을 바꾸는 건 요란한 소요 사태가 아닌 한 사람의 연설이 유혈이 낭자한 혁명보다 한 장의 선언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레지스탕스처럼 방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처럼 다가오는 사상이 아닌 비둘기의 걸음처럼 고요하게 다가온 사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요란한 태풍 속에 잠식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 시대의 비둘기의 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장편소설 레지스탕스를 통해 우리 시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